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2025년 작년에 애매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죠. 내신 상대평가와 성취도 절대평가가 타협적으로 섞여서 애매하다고 한 건데요. 아무튼 학교 현장은 과거와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죠. 학생이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고 그리고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도를 평가받는 시대. 교육부가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그렸던 가장 이상적인 대입 모델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었겠죠.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주도적으로 과목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정책이 설계됐던 시점과 시행된 지금 사이에 교육부가 미처 계산에 넣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거대한 변수가 하나 등장했어요.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거대한 배가 출항을 했는데 바다의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A라는 파도가 덮치면서 이 제도의 핵심인 과정평가와 서류의 신뢰도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이 구조적인 모순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왜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반대로 대학들은 다시 가장 고전적인 지표 숫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학생들과 부모님께 뭐가 더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즉 학종의 대전제가 뭐예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고유한 노력과 교사의 관찰이 담긴 순도 100%에 가까운 기록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서류평가가 가능하겠죠. 100%는 아니더라도 100%에 가까운.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을 냉정하게 보자고요. 서류를 구성하는 세트, 창체, 이런 거, 선생님이 생산하는 서류, 그리고 학생들이 생산하는 수행평가, 이 텍스트들, 내용의 생산 주체가 지금 누구죠?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를 열죠. 주제 선정부터 목차 구성, 보고서, 본문 작성까지 AI가 순식간에 끝내줍니다. 학생은 그걸 다듬어서 제출하죠. 물론 제대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고교학점제로 과목이 늘어나고 평가 대상이 세분화되면서 업무가 폭증했죠. 짜증이 많이 나는 상황이죠. 노력은 하시겠지만 물리적으로 모든 학생을 관찰해서 기록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교육 현장에도 학생부 작성 도우미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뭐 굳이 누가 제공해주지 않아도 선생님들의 지적 역량 정도면 학생부 작성 도우미 AI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키워드 몇 개면 아주 그럴싸한 문장이 완성되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좁게 표현하면 서류의 상향 평준화고 불편하게 표현하면 상향 윤색 윤문이죠. 많은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유려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짜 학생의 사고력과 땀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이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AI가 개입된 현실에서 대학 입학처, 입학사정관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서류평가 비중을 높이려고 봤더니 눈앞에 놓인 서류들이 하나같이 의심스러울 거예요. 이 탐구보고서 고등학교 수준이 너무 높은데? 이거 AI 돌린 거 아니야? 이 학생의 세팅멘트 어딘가 낯설지 않은데 AI를 썼겠지만 얼마나 의존했을까? 이런 의심을 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활용도와 폭에 따라서 대단히 수준 높은 창의력도 발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대학생도 직장인도 저를 포함해서 AI를 쓰고 도움을 받지만 내게 한 게 아니다. 내가 개입한 게 없다라고 부정적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사고의 확장과 창의성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제시는 사실 완전히 신세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 다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다 부정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서류만으로 이 학생이 진짜 똑똑한 건지 도구를 잘 쓰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글짓기를 잘해준 건지 변별이 안 되게 되었어요. 고교학점제 설계 당시 교육당국은 AI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인간의 지적 활동을 대처할 줄을 몰랐죠. AI는 고려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하면서 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새로운 검증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장 확실했던 과거의 기준을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육부의 대응 방안 나온 거 잠깐 먼저 볼게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수영평가 시 인공지능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라는 지난 12월 23일 보도자료 내용이에요. 자,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일만 늘어날 거고 실효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채점할지 글자 수도 제한되어 있는데 AI로 도움받았다 어쨌다 뭐 이런 거 고민도 하고 기록도 해야
해야 하고 하는지, 이게 무슨 의미 있는 과정인지,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안 했다고 하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평가할지, 이를 위한 일을 만든 거죠. 그렇지 않아도 바쁘실 텐데. 수학 중간지필고사 준비할 때 센 수학은 언제 얼마나 풀었는지, 고증이 3단계 위주로 풀었는지, 자히스토리로 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죠. 정말 이를 위한 일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서류, 글자를 믿을 수 없다면 남는 건 무엇일까요?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 오직 학생 본인이 통제된 환경에서 자신의 뇌와 손으로 증명해야 하는 영역, 바로 시험 점수죠. 이것이 바로 대입 트렌드가 고교학점제의 이상, 과정평가라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결과 중심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내신 등급의 재평가,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에는 성취평가, 절대평가가 확대되니까 내신 변별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어요. 하지만 서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AI가 쏘는 화려한 혜택보다 중간 기말고사에서 받아온 내신 등급이 훨씬 더 정직한 지표일 거예요.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시험 시간에 답을 적고 마킹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신의 가치는 떨어지기는커녕 최후의 보루로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강화, 이것도 가장 결정적인 변화인데요. 대학들이 수시, 특히 학종에서조차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검증입니다. 너 서류상으로는 뭐 양자역학 토론하고 경제학 모델도 만들었네. 그런데 그럼 그 지적 능력이 진짜인지 수능 점수로 증명해보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얼마나 편합니까? 자격 조건을 갖춘 학생들 내에서 선발하면 되니까요. 대학 입장에서 비용도 크게 들 게 없어요. 결국 수능은 서류의 거품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필터링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맞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한 그리고 가장 편한 대안이 바로 수능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수재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의 양극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위시한 최상위권 대학들은 자본과 인력이 좀 충분하죠. 이들은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많이 또는 극도로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서울대는 그런 계획을 아주 자세히 여러 차례 발표를 했죠. 서류만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교수가 직접 학생을 앉혀놓고 묻는 거죠. 학생이 쓴 이 탐구활동, 여기서 사용한 개념을 지금 칠판에 쓰고 설명해 보세요. AI의 도움을 얼마나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깊은 사고 없이 AI가 준 걸로만 포장한 학생은 당연히 미천이 드러날 거예요. 즉 최상위권 대학은 재지문 기반의 심층 면접이라는 고비용의 검증 장치를 통해서 정성평가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수시에서 수능이 존재하지 않아요. 직윤에서 적용했던 수능 최저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수능 준비 하나 없이도 서울대 수시는 문제가 없네요. 그런데 서울대 수시만 노릴 때 이야기니까 절대 다수의 학생은 그런 대상이 아니겠죠. 수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 대다수 대학은 어떨까요? 수천 명의 지원자를 일일이 심층 면접할 예산도 인력도 없고요.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안전하고 편한 방법은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서류를 불신하는 만큼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는 경향은 더욱 지쳐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경희대 2028 대입전형 주요사항 보시면 이런 경향성이 바로 확인이 돼요. 복잡하게 여러 설명 좀 다뤄놓긴 했지만 종합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2개 전형으로 이원화시키기로 했죠. 기존과 같이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 보는 전형은 유지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 플러스 서류평가하는 일괄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죠.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다른 상위권 대학들도 많이들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 최저 정말 편하죠. 자, 고교 내신 상대평가 폐지와 절대평가의 전면 도입, 서논술형 대입시험 도입이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이게 항상 문제가 많고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많죠. 오히려 AI의 급속한 발전이 이 본질적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주는 충격을 작게 해야 하는데 많은 논의도 필요할 거고 공론화도 필요하고 또 주장하시는 분의 또 이익도 좀 다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답은 답이겠으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도입할지 세상의 충격이 클 텐데 이것까지 감안하면서 바로 도입할지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 2년차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죠. 자, 진로 역량이 중요한데 창의적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한다던데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평가의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AI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대학은 인간 고유의 학업 능력을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신이고 수능이에요. 고교학점제니까 내신 좀 낮아도 활동 열심히 하면 되겠지. 자, 순진한 기대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AI 기술이 대단히 발전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기존 대입의 본질적인 코어를 못 바꾸게 하고 있습니다. 못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해지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실하게 수업 듣고 따는 내신, 그리고 객관적인 학업 능력을 증명하는 수능, 이 두 가지 숫자가 담보되지 않는 서류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광대역화된 활동이나 수준 높은 보고서에만 목매는 학생은 입시에서 필패할 거예요. 무직하게 교과 공부와 수능 대비에 집중하는 학생에게는 당연히 더 큰 기회가 생기겠죠. 시스템의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대학은 결국 진짜 실력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어하고 그 실력의 증명은 여러분의 펜 끝에서 나오는 점수가 가장 강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I의 극단적인 발전이 역설적이게도 대입은 뒤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쌤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